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주식 수익률은 어땠나요? 멋진 복귀를 기대합니다. 사실 여러분 늘 말씀을 좀 드리지만 매도 목표가를 잘 정하고 있자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기분만 좋다가 매도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하는 이런 습관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항상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10% 뜨면 전량 매도, 20% 또는 100% 이런 목표는 꼭 정하고 있어야 된다.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과감한 결단력 있게 매도를 해야만 한다. 여러분 시스템적으로 매도한다라고 하는 점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저도 오랜만에 단타로 달콤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저의 이제 관심 종목 중에 원풍이라고 하는 종목이 치고 나가길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곧바로 플러스 4%까지 올라온 원풍을 6,450원에 담았습니다. 저는 지정가 주문을 하지만 사실상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가령 현재가가 6,430원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만주를 매수한다고 한다면 6,430원에 매도가 1,000주, 40원에 이를테면 2,000주, 또 그 다음에 뭐 5,000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만주까지 되는 금액을 정해서 지정가로 가령 뭐 6,470원에 만주를 매수하겠다라고 주문을 내면 따르륵 해가지고 만주가 바로 사진다. 저는 이제 스타일상 분할 매수, 불편해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냥 곧바로 다 빨리빨리 사야만 하는 그런 약간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각 개인의 개별성, 선호도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 역시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VI를 정말 잘 맞는 스타일입니다. 매수하자마자 6,860원대 1차 VI가 걸렸습니다. 통상으로 VI 걸리면 이후에 그 VI 걸린 가격 대비 주가가 내려갈 확률 80%, 올라갈 확률 20%. 그러나 저는 또 욕심이 생기니까 20% 확률을 보고 또 계속해서 홀딩. 사실 6,990원대에 전량 좀 매도를 할까 하다가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2차 VI 7,600원대 2차 VI가 걸렸고 저는 그때 전량 매각했습니다. 제가 산 가격 대비로는 약 15%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반나절 만에 15%의 수익률은 연수익률로 따진다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욕심을 비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원풍의 주식을 2차 VI까지 본 이유는 원풍의 차트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력이 매집을 다 끝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원풍의 일봉입니다.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늘 없었어요, 여러분. 한 2만 주, 3만 주, 4만 주. 그러다가 첫 대량 거래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 이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원풍이라는 주식이 원래 1,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약 56%, 그럼 유통 물량은 대충 한 520만 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대가 몇만 주 거래량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1,000만 주짜리예요. 그리고 주가가 강한 상승, 물론 윗골에 달았습니다만, 그러면 유동 물량의 2배가 거래가 되었다. 세력이 뭐 거의 다 잡은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눌림목 조정, 제2차 상승. 어제 역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어떻습니까? 7,710원까지, 이를테면 고점 찍고 약간 윗골이. 월요일 날부터 재차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N자로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쨌거나 세력이 다 매집은 완료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원풍의 얘기를 먼저 잠깐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풍이라는 주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원풍이라는 주식을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 한번 추천을 했었고 그날 잠깐 매수해서 약간의 수익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 4% 정도의 수익. 그러나 이제 다시금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 여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공부로만은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원풍이라는 주식을 한 2천만 원어치 사봤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을 연구할 때는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한번 사본 다음에 흐름을 보면 이 종목 나중에 어떨 때 사면 되고 어떨 때 매도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라고 해서 원풍을 산 건 아닙니다. 실적 좋습니다. 재무 상태 좋습니다.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히려 저는 원풍이 사실 이런 정치 테마주로 묶여있는 것이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약간 불안불안하게 투자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과거에 어떻습니까? 이낙연 또는 정세균, 홍정욱, 안철수, 오세훈, 이재명, 윤석열, 그죠? 사실 이 중에 이제 4월 7일 임박해서 오세훈 관련주,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가 약간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박영선 관련주는 여러분 지금 뭐 전혀 흐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치 테마는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점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년 3월달 이제 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지율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들썩들썩.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관련주는 이제 힘을 약간 못 받고 있는 형국이다. 왜?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점차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세균 현 국무총리 역시 마찬가지죠. 또 국민의힘의 홍준표, 원희룡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점.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2명의 정치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상당히 들썩들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련주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이재명 관련주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 ATTN, 형지엘리트, 에이텍, 동신건설, 비비안 등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지지율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더더욱 들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윤석열 관련주는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자, 국민의힘 누가 나올 거냐? 일단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자천 타천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관련주를 쳐보니까 덕성, 애니능률, 서현, 아이크래프트, 오늘 급등한 원품까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앞서 얘기한 덕성, 애니능률, 서현 등은 최근 뭐 한 2, 3개월 내에 그죠? 거의 뭐 2배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종목은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폭락.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윤석열 관련주는 폭락. 이런 느낌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의 종목은 돈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의 종목들은 독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정치 테마주를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정치 테마주도 역시 실적과 재무 상태가 좋은 것들을 위주로 투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두 번째, 사실 정치 테마와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마에 엮여서 단기 급등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단기 매도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과욕은 금물. 여러분, 세 번째, 사실 정치 테마는 특히 그 정치인의 신변이나 구설 등에 따라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점. 사실 여러분 이런 투자는 결코 유쾌하거나 마음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도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정치 테마는 단기적으로 적당한 수익을 거두면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그 주식이 어떤 테마에 묶여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기를 권합니다. 네이버 금융의 테마편도 있습니다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그 주식의 정치 테마 또는 다양한 관련 테마를 꼭 확인해 보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과거에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국영 GNM 한국컴퓨터가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분 하한가로 거의 급락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국영 GNM 한국컴퓨터 실적 좋고 재무상태 좋으니까 매수하는 것이지 이것이 김경수 지사 관련주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유죄 선고에 그냥 곧바로 하한가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자, 여러분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율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의 관련주는 조금 더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상대방으로서 당선 가능성과 지지율이 내려가는 정치인의 관련주는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정치 테마는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 대응을 잘 해야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자, 여러분 정치 테마 과연 돈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여부 여러분 스스로가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4월 11일 일요일 밤 주식 이벤트 온라인 특강에서 한번 뵙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4월 18일 주식 정규 온라인 강의에서도 한번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월에도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자,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 파이팅!